다음 11번. 자, 주식회사 유형 본점은 ERP를 이용하여 사원별로 경비를 관리하고 있다. 자, 다음 보기에 누락된 경비를 전표 입력 후 2020년 1월에 발생한 모든 직원의 경비 미지급 비용은 얼만가? 자, 이거는 전표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전표를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표 정보 관리 메뉴 가셔서 전표 입력 메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금액, 날짜 1월달이니까 자, 1월 발생일은 31일이죠. 선택하시고 엔터. 요거 이제 품위 내역은 지우셔도 되겠죠? 자, 내려가셔서 식대 유류비 그랬으니까 식대는 복리후생비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식대로 10만원. 또 차변에 유류비. 차량 유지비죠? 800번대 차량 유지비 3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자, 그런데 미지급 비용의 거래처는 직원 경비로 해라 그랬으니까 거래처에다가 직원 경비 이렇게 써주시고요. 40만원. 됐죠? 그리고 이 직원 경비에다가 하단에 사원 관리 항목 있죠? 사원에다가 성병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F2 눌러서 성병진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관리 항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지급 비용에다가 사원 성병진 관리 항목을 등록해 주시고 미지급 비용의 거래처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관리 항목을 입력했으니까 관리 항목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장부는 관리 항목 원장이나 관리 내역 현황 이런 데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관리 항목 원장 가볼게요. 가셔서 관리 항목을 사원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원을 입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 내역은요. 관리 내역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1월에 발생한 모든 직원 그랬으니까 기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자, 계정 과목은요. 미지급 비용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선택하시고 조회. 그러면 이렇게 3건 잔액은 83만원. 답은 4번이죠. 12번. 자, 유명 본점은 재무제표 제출 시 현금 등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자, 2020년 3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자, 재무제표 제출 시 그랬으니까 재무상태표를 가시면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 가서 통합 표시로 볼 수 있는 메뉴가 제출용이죠. 그래서 제출용 선택하시고 3월 31일 기준으로 조회하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3억 8,017만 2,100원. 답은 2번이 되겠지요. 너무 빨라요. 괜찮죠? 네. 동영상 보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도 될 거야. 자, 13번. 자, 주식회사 유형 본점 아래보기 자산을 취득했다. 취득한 자산을 등록한 후 2020년 1년간 손익계산서 반영될 감가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관리로 가서 고정자산 등록해야죠. 자, 자산 유형은 비품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 코드 입력해 주시고 냉장고 2020년 3월 1일 취득원가는 300. 상각 방법이 정률법 5년.
그래서 자, 이 냉장고 감가비가 112만 7,500원 이렇게 나타났지요. 자, 경비 구분 800번대 해주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했으니까 이제 1년간 감가비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현황 메뉴. 자, 감가상각비 현황 메뉴로 들어가셔서 총괄로 경비 전체로, 자, 경비는 800번대로,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비 800번대,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 그래서 단기 감가비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14번 주식회사 유명 본점이 하나은행으로부터 2020년도 수령한 어음 중 실제 발행한 어음 연매인가? 자,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자금관리 메뉴로 가셔서 지급어음 명세에서 선택하시고 어음 수불부에 가셔서 수령일을 올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조회.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받은 거 맞는지 6매 받았는데 3매를 발행했지요. 답은 3번. 15번. 다음 주식회사 유명의 본점 부가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그러면 요거는 시스템 관리의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자, 유명 본점은요, 서초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16번. 당사는 총괄납부 사업자 방식으로, 이거는 처음 풀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신규 유형이에요. 아셨죠? 한 번도 이런 문제 안 풀어봤죠? 자, 당사는 총괄납부 사업자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한다. 자, 총괄납부가 뭐라 그랬어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신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신고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한꺼번에 통산해서 납부하는 걸 총괄납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 신고서는 만들어줘야 돼요. 아셨죠? 각각 신고할 거기 때문에 신고서를 각각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납부서만 한꺼번에 납부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주식회사 유명에서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니까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세 신고서 열고요. 자, 먼저 각각의 사업장에 신고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먼저 유명 거, 자, 회사 사업장 유명 선택하시고 2기 확정이니까 2020년 10월 1일 2020년 12월 31일 열어주시고 불러오기 하세요. 그러면 자, 유명 본점은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33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저장합니다. 자, 총괄납부는요, 신고는 각각 하되 납부만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서는 각각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본점 거 신고서 완성됐어요. 이번에는요, 지점 거, 유명 지점 거 선택해서 똑같은 기간 조회하셔서 신고서를 불러오세요. 그러면 유명은요, 200만원 납부해야 된대요. 자, 지점은 200만원 납부하고 본점은 환급받고, 자, 그럼 200만원 내놓고 30몇만 원을 한참 기다렸다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총괄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하면서 즉시 환급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자, 그래서 지점 거 부가세 신고서 불러와서 만들었으면 저장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각각 신고서를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총괄납부 사업장이 종사업장 보니까 지점이 아니에요. 그죠? 지점에는 종사업장이 없어요. 그죠? 자, 총괄납부 사업장이 본점이다. 그래서 본점으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보니까 얘가 종사업장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유명 본점에서 총괄납부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죠?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시면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있는 납부 환급세액이 합쳐지게 됩니다. 자, 얘를 누르시면요.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마이너스 33만 5천원, 밑에도 마이너스 33만 5천원이었는데, 자, 각각 신고서 만들고 다시 총괄납부 사업장으로 와서 다시 불러오게 하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은 166만 5천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얘는 환급이 아니라 납부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답은 그래서 3번, 17번. 자,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 부가세 신고 시 간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한다. 2020년 1기 예정 신고 시 다음 부동산 임대 내역의 자료를 입력한 후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는 얼마인가 그랬죠? 자, 부동산 신고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 보러 갈게요. 자, 부가세 관리 메뉴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선택하시고요. 자, 1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과세기간은 2020년 1월, 2020년 3월 초에 이전 데이터 불러오지 마시고, 자, 동은요, F2 눌러서 해화동. 층수는 1, 지상 1층 101호. 회사는요, 불러와야죠? F2 눌러서 성욱이요. 자, 면적 140, 용도는 사무실.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 보증금도 써주시고요. 월세도 써주시고요. 관리비도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증금 이자가 계산이 되지요. 자, 여기 223,770원이 간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18번. 주식회사 본점,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는, 자, 그러면 유명 본점에 부가세 신고서 가면 되겠죠. 자, 다시 부가세 신고서로 가셔서, 자, 1기 확정. 그러니까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러오기. 자, 칸칸마다 부속 서류가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자, 1번 수출 실적 명세서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6번 칸에 금액 있으면, 6번 칸에 과세 표준이 있으면 수출 실적 명세서가 필요해요. 얘는 뭐냐면 영세율이면서 기타예요. 그러니까 직수출할 때 수출 실적 명세서가 필요한 거예요. 직수출할 때. 직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16번 수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부가세에서 세무 구분을 16번 수출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16번이니까 6번 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16번 수출 이렇게 입력하는데 16번이니까 6번 칸에 반영되는 거래고, 이때 수출하고 있다. 나는 수출 실적이 있어요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5번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죠. 그리고 영세율이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영세율을 증명해주는 첨부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영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실적 영세서가 필요한 건 6번인데 요거는 과표가 없으니까 필요 없겠죠? 자, 모든 부속 서류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표가 있는 것만 필요하다. 자, 그래서 2번 매출처 세금합계표는 자, 1번에 세금대항서 발급한 거 있죠? 5번에 세금대항서 발급한 거 있죠? 그래서 필요하고요. 3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6번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대요. 그런데 왜 공제 못 받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자, 네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요.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서 그래요.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서. 자, 그래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서류 있습니다. 19번. 자,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 세액은 자, 2기 확정이니까 기간을 2020년 10월 1일, 2020년 12월 31일 선택하시고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됐죠? 자, 예정 누락분 세액은 그랬으니까 매입에 대한 예정 누락분은 12번 칸에 세액은 30만원이죠? 예정 누락이고요. 매입이고요. 매입의 예정 누락의 세, 요거 30만원. 20번. 자, 주식회사 본점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 2020년 1기 예정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부분은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요? 매입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10번 칸에서 11번 칸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기간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불러오기. 그래서 10번 칸이나 11번 칸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매입 불공제, 수입 그래서 4개의 세무 유형이 뜨죠? 얘네들은 하얀색이니까 그 칸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해당 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반전돼요. 칸이. 반전된 칸만 세시면 됩니다. 4개. 답은 4번.